하루가 저물어가고 몸을 침대에 눕혔는데도 쉽게 잠이 들지 않는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자야 하는데 자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잠드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음 날의 컨디션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단순한 불면이 아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또 어떤 이는 요가나 명상 등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에 의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혹은 잠들기 직전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돕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무거운 식사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몸이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조금만 신경 쓰면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는 식품들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대추입니다. 대추는 오랫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예민한 상태에서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추 속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는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기 전에 데워서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찬 우유보다는 따뜻한 우유가 효과적이며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달콤함이 더해져 편안함이 배가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따뜻한 의식처럼 우유 한 잔은 잠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견과류, 그 중에서도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의 활동을 도와주면서도 진정작용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저녁 시간 간단하게 몇 알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먹지 않고 한 줌 이내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급하게 삼키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의 이완을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간단한 간식으로 바나나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바나나 한 개가 저녁 식사 후 부담 없는 마무리로 적합합니다. 차분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몸에 편안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허브차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모마일은 대표적인 안정차로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마시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허브의 은은한 향과 따뜻한 온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면을 준비시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게 되죠. 물론 향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고 천천히 마시면서 깊은 숨을 함께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입니다. 억지로 혹은 습관처럼 먹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작은 휴식의 시간으로 여겨야 진정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먹는 음식은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그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꼭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따뜻하게 준비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스스로에게 이제 쉬어도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길, 차를 우리는 그 몇 분의 시간, 그리고 한 모금씩 마시는 그 감각. 이 모든 것이 잠으로 가는 준비입니다. 그것은 몸을 향한 배려이며 마음을 향한 다정한 손짓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면 수면은 더 이상 어렵거나 멀리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안하게 놓여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 그래서 수면은 강제로 유도하는 것보다 그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식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입니다. 몸을 차분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하루를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음식의 기능은 생각보다 깊고도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 우유, 호두, 바나나, 허브차. 이 5가지 음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섭취의 방식입니다. 늦은 밤 무심하게 먹는 것과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음식이 가진 성분 그 자체보다는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잠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몸은 익숙함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감각을 반복하면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루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도 그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휴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정한 음식이 반복적으로 포함된다면 몸은 그 순간부터 이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향만으로도 몸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를 끓이는 물소리, 차가 우러나는 동안 퍼지는 향기, 잔을 들고 마시기까지의 느린 동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몸은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합니다. 이제 자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누구에게나 같은 음식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소화 능력이나 심리적인 반응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또 어떤 이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 오히려 몸이 무거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정답이 아니라 제안이며 그 제안을 스스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수면 유도 음식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시도하고 그날 밤의 수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어떤 음식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수면 루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가 소화를 위해 계속 활동하게 되면 몸 전체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을 위한 음식은 소량으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과 함께하는 다른 습관들도 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 시끄러운 환경, 자극적인 이야기나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조명이 낮고 조용한 공간, 책이나 음악 같은 부드러운 자극은 몸과 마음을 잠들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잠들기 전에 마지막 1시간.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정적이고 가장 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어떤 외부 자극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마음속에 남은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 짧은 문장들이 주는 안정감은 어떤 수면제보다도 깊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음식은 도구입니다. 몸을 위한 도구이자 마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해 음식을 대한다면 그 음식은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에 음식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몸이 기억하게 될 그 감각,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경험은 점점 더 깊고 안정된 수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을 위한 음식은 어느 하나만의 효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감각과 반응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도 단순한 성분이나 영양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향, 온도, 식감, 먹는 속도,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편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허브차라고 해도 어떤 이는 향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이는 그 향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누구는 위에 부담 없이 받아들이지만 또 누구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 그 자체보다 나의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런 관찰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시도해보고 그날의 수면 상태나 기분, 몸의 반응을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추차를 마셔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내일은 호두 몇 알을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만의 수면 루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은 그래서 단지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안정되도록 만드는 방향. 이것이 음식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역할입니다. 단기적인 해결보다 장기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래서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은 가장 조용한 자기돌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기돌봄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이런 과정들은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 이 확신이야말로 가장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무엇보다 소화의 부담이 적은지 살펴야 합니다. 자기 전 위장이 과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수면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국물보다는 따뜻하고 가벼운 차가 좋고 자극적인 양념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가 적당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감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성분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나의 자세, 준비하는 마음, 먹는 순간의 여유까지 함께 작용해야 만들어집니다. 음식이란 본래 그렇게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위한 음식이란 식탁 위에 놓인 식재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마음 상태, 준비하는 손길의 리듬, 먹는 순간의 호흡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고. 같은 음식을 먹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 하나를 고를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각을 주는지를 먼저 느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향은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입에 넣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먹고 나서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몸은 점점 더 정직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몸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이라는 주제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하루,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된 감각,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잠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은 단지 수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런 나를 다독이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 전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찻잔 하나 꺼내어 물을 데우고 허브차를 우리고 조용히 앉아 한 모금씩 마시는 그 과정. 그것은 결코 소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의 긴장과 무게를 내려놓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몸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조용한 순간, 이 따뜻한 감각, 이 천천한 리듬이 바로 쉼이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매우 깊고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새로운 리듬을 배우기 시작하면 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오늘 밤 한 모금의 따뜻함.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다정한 마음입니다. 잠을 부르는 음식이란 단지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의식에는 손의 움직임, 향기의 흐름, 온기의 확산, 그리고 조용히 들이마시는 호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삶의 태도이며 자기 자신을 향한 예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운동이나 식사 조절, 병원 진료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하루의 끝, 모든 활동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음식이 가진 힘은 아주 특별해집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였다면 밤에는 진정과 회복을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고 몸을 천천히 이완시킬 수 있는 성질의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먹는다면 차로 우려 마시는 것이 좋고 너무 달지 않게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향이 은은하고 마시는 동안 입안과 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들 때 몸은 이완을 시작합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대추를 씻고 자르고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우유 역시 좋은 선택이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꼭 데워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유 속 따뜻한 단백질과 미네랄은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소량 넣으면 달콤함이 감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단 너무 달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좋은 성분을 많이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씹는 행위가 뇌와 연결된 긴장 상태를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신경이 이완되고 씹는 리듬이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단순한 스낵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도구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두를 먹을 때는 의식적으로 느린 호흡과 함께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적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상태의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포크로 으깨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브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허브를 꺼내는 손길, 물이 끓는 소리, 차가 우러나는 시간, 마시는 순간의 조용함. 이 모든 과정이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마음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루이보스, 패션플라워 등 다양한 허브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향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준다면 그것이 가장 잘 맞는 차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재료로서는 다를지 몰라도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쉬게 해주는 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음식을 고르고 준비하고 마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의식. 그것이 수면을 준비하는 가장 순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잘 돌볼 때 가장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어떤 차를 마실지, 어떤 간식을 먹을지, 어떤 조도를 유지할지. 이런 사소함들이 모여 하루의 끝을 구성하고 그 하루가 다시 내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음식은 그 연결을 도와주는 가장 실질적인 매개입니다. 잠은 몸의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 태도에 따라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천천히 바뀝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시도하려 하다 보면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 속에서 편안함을 찾으려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모금의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음식의 온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마시는 자세,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맞물릴 때 진짜 온기가 시작됩니다. 몸을 데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온기야말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위한 음식은 온기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감촉보다는 미지근함과 부드러움이, 날카로운 맛보다는 둥글고 순한 맛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중 상당수는 의외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밀어내는 대신 밤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이나 고형 차류, 당이 높은 간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각성 작용 때문에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할까 보다도 무엇을 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전 식사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 자극적인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오히려 몸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음식의 형태도 고려 대상입니다. 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단한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씹는 것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소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미음을 끓여 소금 간을 아주 약하게 해서 먹는 것도 좋은 예가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의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배가 부르면 몸은 소화를 위해 계속 활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이완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충분함이 아니라 가벼움을 기준으로 양을 정해야 합니다. 한두 입 정도의 양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각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환경도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음식이 가진 따뜻함이 몸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도를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음식의 역할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은 상황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에 공간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음식은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음식은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대추차나 감기에 걸렸을 때 먹었던 따뜻한 죽 같은 음식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위안을 줍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된 감정을 불러오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수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서적인 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은 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단지 영양이나 기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감각, 마음이 느끼는 울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음식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음식은 우리를 깊은 휴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가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은 몸에 금세 전달됩니다. 작은 도마 위에서 천천히 썰어낸 과일, 손끝의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 입에 닿는 순간 퍼지는 부드러운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 수면이라는 문을 천천히 열게 만듭니다. 자기 전의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무심히 대하고 아무렇게나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과 마음은 그 상태를 그대로 끌고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조용히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감싸주면 그 따뜻함이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루는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소함을 정성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진짜 수면의 지혜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지 그날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넘어서 다음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몸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은 반복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잠을 위해서도 반복되는 루틴이 필요하고 그 루틴은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안정적으로 다져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차를 우려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지 따뜻한 음료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행동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반복되면 그 향기와 온도, 손에 닿는 찻잔의 감촉 자체가 몸에게 이제는 쉴 시간이라는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리듬을 맞추는 루틴의 힘이며 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지 섭취하는 물질이 아니라 습관과 감정, 기억을 함께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 음식은 가볍고 따뜻하며 감각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색이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으며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수면 음식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에 자기 전 간식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이지 단순히 먹는 행위 자체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고른 음식은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자기 전 음식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는 공복 상태에서 자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과식을 하고 자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포만감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어 더 편안한 수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루 종일 불규칙한 식사를 했다면 자기 전 간단한 음식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밥에 따뜻한 보리차를 부어 먹는 단순한 식사라도 그 순간 집중하며 먹는다면 위장은 차분해지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처럼 음식을 통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몸 전체의 반응을 바꾸어 줍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료를 고르고 씻고 자르고 데우고 담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 음식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마음과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재료를 손질하고 입맛을 떠올리며 간을 맞추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를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같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회복하게 만들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은 도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음식만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자극 없이 내면의 리듬을 바꾸고 감각을 정돈하며 스스로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결국 신뢰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믿고 맡기게 되는 것.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잠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르르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음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배려, 그 배려가 담긴 음식 한 조각, 따뜻한 한 모금의 차. 그것이 오늘 하루의 긴장을 녹이고 내일의 활력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음식은 또 한 번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이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멀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멈춘 뒤 조용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때때로 외롭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 음식이 건네는 위로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고 소박해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채워주는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포만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음식, 자극보다는 따뜻함을 남기는 음식, 입보다 가슴에 닿는 음식. 그런 음식은 먹는 순간보다 먹고 나서의 느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느낌이 조용히 몸에 퍼지면서 긴장을 풀고 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음식과 수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품 속 성분이 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위장에서 어떻게 분해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과 맥락, 그리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우유라도 하루의 시작에 마시는 것과 밤의 끝에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같은 대추차라도 누군가와 나눌 때와 홀로 마시는 시간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고를 때 그 음식이 가진 기능뿐 아니라 그것을 마시는 나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음식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몸이 쉬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잘 발휘하려면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그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부드러운 수단입니다. 예열된 찻잔에 담긴 허브차 살짝 데운 우유 한 컵, 씹을 때 고소한 향이 나는 호두 한 조각. 그 모든 것들이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말 없는 위로입니다.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반응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은 이 조용한 위로를 통해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깥 세상에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음식은 그 전환을 도와주는 가장 친근한 동반자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일상의 일부이면서도 삶의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입니다.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넘어 감정을 조절하고 습관을 만들고 리듬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된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음식은 매일 조금씩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나나, 내일은 대추차, 그 다음 날은 따뜻한 미음. 이렇게 날마다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몇 가지 음식을 정해두고 그것을 하루의 마무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반복이 루틴이 되고 루틴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자기 전 음식이 습관이 되면 그 음식은 곧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게 되는 일상의 기호로 자리 잡습니다. 마치 어떤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듯이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마시는 행위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리듬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남아있고 머리가 무겁다면 어젯밤의 리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음식은 그런 리듬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에 누워도 몸이 긴장되어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공간이더라도 따뜻한 음식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몸을 이완시킨다면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래서 공간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잠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로 차를 우리는 것, 그릇을 바꿔보는 것,
조명을 조금 더 낮추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음식과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곧 수면의 품질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잠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가질 때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음식은 그 태도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몸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방법, 마음에게 이제 그만 생각해도 되라고 전하는 방법. 음식은 그 모든 말을 대신해 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눴던 말 한마디, 가슴을 쿵 하고 울리던 어떤 소식, 별일 아니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든 시선 하나까지.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온몸으로 겪고 견디고 쌓아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아야 하죠. 그 자리를 가장 부드럽게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따뜻한 음식입니다. 음식은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속을 채우며 이제 그만 힘써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그 온기는 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몸도 따라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해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 내일을 위해 무조건 자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다시 몸에 긴장을 부릅니다. 음식은 이런 불안을 천천히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동안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고 그 느림이 마음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덜 자극적이고 더 따뜻한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먼저 걸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기 전 음식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이 연습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몸은 저절로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음식들은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대추, 우유, 바나나, 호두, 허브차. 이 5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경험과 취향에 따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내 마음이 그 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은 혼자 먹을 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대화를 나누며 먹는 식사가 대부분이지만 밤에는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조용한 식사가 주는 평화로움은 그 자체로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입안에 퍼지는 온도,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 속에서 차분하게 퍼지는 따뜻함. 그 하나하나가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드는 작은 흐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의 끝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정성스럽게 마무리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작은 찻잔 하나 준비하고 작은 접시에 간단한 간식을 담아보는 겁니다. 불을 살짝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식탁이 아니라 창가나 침대, 머리맡처럼 마음이 편한 공간에 앉아서 마셔보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최고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할 때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데 음식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빠르고 눈빛보다 따뜻하고 음악보다 오래 남습니다. 맛을 느끼는 그 순간 몸은 괜찮다고 반응하고 마음은 이제 충분하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 안심이 바로 깊은 수면의 시작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음 날의 바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내는 밤의 중심에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쉬게 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은밀한 동반자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우리는 종종 리듬이 깨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은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극 없는 음식, 일정한 시간, 조용한 공간, 반복되는 움직임. 이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몸은 조금씩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삶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음식은 그 흐름의 출발선이 되어줍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 밤, 그 밤의 마무리를 스스로에게 맡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진짜 쉬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틈에 음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 하루의 끝자락에 나를 위한 한 모금의 여유를 남겨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결국 나를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음식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고 생각을 가라앉히며 불필요한 소음을 꺼줍니다. 조용한 방 안,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 입안에 퍼지는 익숙한 향기. 그 모든 순간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감각을 안겨주죠. 그 감각이 몸 전체를 감싸면 몸은 자연스럽게 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더 깨어있고 누군가는 해가 지면 몸이 먼저 잠을 청하기도 하죠. 그 리듬을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그 흐름 안에서 몸을 돌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음식은 그 리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부드럽고 고요하게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은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포근히 덮는 마지막 감촉이 됩니다. 잠은 마음의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내 어지러웠던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음식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위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뇌 역시 긴장을 풀고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이 감정의 흐름까지 함께 다독이는 것이죠. 자기 전에 마시는 차 한 잔, 간단한 간식 하나는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직접 따뜻함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건네는 마음이 쌓이면 몸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은 몸은 저절로 이완되고 잠이라는 회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장치나 인위적인 자극은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루틴, 그리고 몸이 좋아하는 맛과 향.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음식을 매일 반복해도 좋고 계절에 따라 살짝 바꿔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준비하고 마시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 시간이 곧 쉼이다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이런 음식 루틴입니다. 그 리듬이 삶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 건강과 기분, 안정된 생활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나를 위한 작은 행동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나의 밤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 밤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누구도 아닌 나의 손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이 닿은 음식이 나를 감싸 안는다는 것.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밤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작은 음식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오늘이라는 긴 호흡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어느새 깊은 숨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휴식의 시작입니다. 잠은 그렇게 옵니다.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준비한 음식 한 조각, 차 한 잔이 바로 그 초대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고 이제 그 삶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음식이 오늘 밤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